안녕하세요. 작가계 도이치모터스 이성훈 작가입니다. 제가 왜 작가계 도이치모터스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예, 저희 주변 사람들이 저를 띄우기 위해서 지금 다 작전 세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멋있다, 이승훈 글 잘 쓴다, 이승훈 최고의 작가다, 이렇게 지금 작전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뜨질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래서 저를 띄우기 위해서 두 분이 모이셨습니다. 우리 안홍구 TV의 안홍구 청장님, 그리고 옆에서 지금 작사 중이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우리는 건 통정매매인가? 통정매매죠. 우리는 통정매매죠. 근데 지금 사실 그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요즘 그 작사를 하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사가 아니라 네. 요즘에 이제 또 밈 이런 거 굉장히 밈, 대중문화 그렇죠. 평론가로서 그런 것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 조작송이라고 하는 거를 요즘 각자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겸공에 막 보내기도 하고 자기네들 그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각자의 개성이 있는 다양한 주가 조작송들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아마도 중창단인 것 같은데 중창단까지 거의 성가풍으로 멋있겠다. 주가 조작송을 갖다가 화음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거룩하게 막 그렇죠. 성스럽네요.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성우 지망생 것 같은데 아주 그 약간 그 뭐예요 그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약간 흉내내면서 성대모사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다양한 주가 조작송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뭘 보여주실 거예요? 빨리 보여주세요. 시간도 없어요. 사람이 별로 들어오지도 않았잖아. 아이고 지금 알로에님 여기 이제 다니샤리님 정유현님 정유현님 다 계시잖아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럼 한번 박수. 하나 둘 셋 넷. 12시에 때려요 8만 주 둘이서 거래해요 통정매매 살짝 꿈주가 조작 도이치 모녀즈 주가 조작은 명신 경력 조작도 명신 검사 사회를 좀 주의하세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재미없었어? 아니요. 안 받아주니까. 내용이 좋네요. 브라보콘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안 받아주면 우리 통정이 안 되는데. 그렇죠. 통정이 안 될 뻔했네요. 근데 뭐 한국 청장님 어떻게 좀 그래도 점수를 띵동댕 몇 점 주신다면? 한 85점. 85점 만점에 85점인 거죠? 마지막에 성대모사가 좀 더 확실히 했어요. 검사 사위를 주의하세요. 그러네. 검사 사위를 주의하세요. 그러네요. 그게 또 키포인트였는데. 야, 그거를 안 받아주네. 형님 받은 겁니다. 아니 승훈 작가님 마음을 좀 이해하겠어. 미안해. 앞으로 이렇게 안 살게. 하여튼 근데 저희가 미리 좀 예행 연습을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7시 반에 그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재미난 이야기도 이렇게 하면서 몸 좀 풀면서 또 30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우리 재밌게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걸 또 포부를 밝히는 출사표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러면 굳이 30분 안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재미면 더 재밌게 합니다. 저희 분발해야 합니다. 그럼요.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 작전주 한번 만들어야 합니다. 작전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한번 요건 또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제목이 오빠 나 가요 톱 5입니다. 10까지는 너무 많고 나 가요 톱 5입니다. 근데 이제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5개니까 5개를 하나씩 뽑아봤는데 아니, 순위도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순위의 의미를 립시다. 그래요. 일단은 5위 순위 사진 1번 주십시오. 먼저 5위는 뭔지 한번 보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이런 거 넣어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라이브가 아니니까. 자살 수단으로 되는 번개탄 생산 문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건데요. 요건 뭐 지금 워낙 핫한 얘기라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얼마나 헛소리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말 사고 자체가 의심되는 저런 사고를 한다는 자체가 의심되는 거죠. 이제 마포대교도 무너뜨려야 돼요. 마포대교 거기도 자살 많이 합니다. 그러네. 없애야 되고. 그러네. 그다음에 저기 어디지? 흔들바위, 울산바위 이런 데서도 많이 한다니까. 흔들바위도 흔들어 떨어뜨리고 울산바위는 울산에 다시 갖다 놓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해운대 가면 자살바위라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바위로 폭파시켜야죠. 자살 방지를 위해서는 자살을 할 수 있는 모든 근원적인 걸 다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야 세상에. 넥타이나 끈 같은 것도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자살하겠네요. 장사 망했다고. 이걸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거 워낙 어이없게 만드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베스트 댓글 하나 뽑아왔는데 사진 2번 주시겠습니까?
야 자살 방지 대책이 번개되면 저출산 방지책은 비약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꼴려고 예. 예. 이게 뭡니까? 이런 비아냥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정부가 이게 언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국가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야 이걸 진짜 좀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는데 좀 오늘 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또 바로 4위로 제가 또 한번 예. 달려가겠습니다. 예. 예, 4위 자 주시죠. 두구두구둔. 쌀값 안정을 위해 2개네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 줄이겠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하겠다. 똑같은 발상이죠. 예. 자살 없애기 위해서 번개탈 없애라. 그다음에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신동진 쌀이 그렇게 맞아. 예. 수확이 잘 되니까 예. 신동진 수확이 잘 안 되는 참동진으로 바꿔라. 신동진은 아예 지금 종자를 갖다가 이렇게 내줘야지. 예. 농협에서 이렇게 팔아야 되고 네. 내줘야 되잖아요. 예. 안 내주겠대요. 이제는 아예 그 내주지도 네, 않겠다. 신동진을 키우려면은 예. 씨앗을 못 구해야지. 그러네. 그럼 뿌릴 수도 없고. 그게 한 3년은 걸린대요. 네, 이게 네, 정착되는데 예. 그러면 저런 게 쉽게 바꾸면 또 쌀 생산이 적어가지고 나중에 난리 모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거죠. 거예요. 정말 단세포적이야. 그리고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서 암소 13만 마리 줄이는 것도 자발적으로 9만 마리 정도를 갖다 줄이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대요. 네네. 근데 9만 받고 5만 더. 그래 14만 마리구나. 법무부 장관부터 그러잖아. 어. 먹을 거야 뭐. 그러니까 어? 저 먹으실래요? 먹을 거야 뭐. 오늘 또 김기현이도 그러더라고. 나 의원직 걸 테니까 먹을래요. 예. 다 걸어. 지금 저 땅 투기 아니면 내가 의원직 사퇴함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황교안도 나도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 교환형이 걸 건 그거밖에 교환형이. 없어. 예. 교환형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 범죄 예방. 예방에서. 범죄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야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자식이 또 나오면 또 범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근데 예. 솔직히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쌀값이 안정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은요 중간 상인들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공급 과잉인 뭐 한우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한우 자체가 많이 키워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코로나 19 때 뭐 암소 그 키워서 그걸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졌고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매값 하락하는 거 중간 상인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소매 연동제를 하자 그랬거든요. 네네. 그건 쏙 뺐다. 그건 또 빼고 얘기를 했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보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수급 문제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급의 중간에 이제 도소매 업자들의 그 물 이 구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판매 구조 네. 이런 구조들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사실 생산자들은 돈 얼마 못 받는데 소비자들은 되게 비싸게 사거든요. 맞아요. 모든 그렇죠. 게. 맞아요. 한우값 떨어졌다는데 우리는 비싸. 그냥 비싸. 맞아. 한우. 너무 비싸. 우리는 먹는 데는 비싸게 먹고 네. 있잖아요. 나보다 비싸. 근데 생산자들은 돼지값보다 비싸니까 이거 뭐. 여보 미안해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거 터졌어. 근데 야, 역시 자학계가 먹다. 자기야. 자기야. 예, 말씀하시죠.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것을 아주 이 원인과 근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정말 대통령 한 사람 바뀌니까 거기에 다 따라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도소매 연동제를 오히려 빨리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수익들이 보장이 되니까 나름대로 감축하려고 하는 여유도 생기고 이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14만 마리 감축하는 세부 계획 보면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또. 이거 참 수소 정액의 가격을 가지고 조절을 하겠대. 그래서 그 소들을 많이 키우는 것 같으면 정액값을 올린대. 야. 그리고 수소가 적은 것 같으면 정액값을 내리겠대. 그렇게 해서 야.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출산 대책이야? 그러니까 농가한테 떠넘기는 거야. 진짜네. 그러네. 야. 언제부터 얘네가 이렇게 수소 정액까지 이렇게 신경 썼냐.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이것도 사료값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료값을 잘 이렇게 그 내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세부 대책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대책들이 보니까 뭐 사료를 갖다가 좀 만드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 농사 질 수 있는 땅을 넓히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분들도 그거 키워가지고 나중에 사료 공급 과잉돼가지고 값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리고 하네. 사료를 갖다가 이렇게 그 짓는 그런 농가들이 없어진 이유가 수입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료값 안정화를 위해서 수입도 하겠대. 그럼 더 짓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 뭐야? 그럼 안 되지. 양쪽으로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을 그러니까. 다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네.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보면 앞뒤가 다 안 맞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야. 대책 중에서 그나마 눈여겨볼 만한 데가 경기도에서 내놓은 대책인데 어허. 경기도에서는 좀 빨리빨리 자기네들 그 소를 네. 좀 출하를 하면 어. 거기에 돈을 얹어줘. 경기도가. 오, 같이. 오. 그러니까 좀 소 두수가 줄어들겠죠. 네네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산 소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풀리면서 시장의 속값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데도. 소매 가격은 좀 안정화시키고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명품 소 작전을 오. 이렇게 펼쳐가지고 해외 판매를 늘리겠다. 야, 우리 K소네, K소. 그렇죠. K카오. 그러니까 K푸드에 얹어가지고 K 소불고기, 어허. K 또 요즘에 K 바베큐가 기가 아, 막혀. 바베큐 최고입니다. 그 한우 맛을 본 사람들은 다른 고기 어디 못 못 가? 먹는데. 못 가. 진짜 못 가.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먹이는 거야. 혀가 구속되네. 원래 이제 내가 고향 쪽에 가면 예. 마늘소라는 게 있어요. 아 마늘소. 마늘소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네. 마늘을 주로 이제 먹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면역력도 좋아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또 맛도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비싸게 파는 거지. 예. 오. 이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소비자들은 그런 특화된 소들을 예. 좀 몸에 좋고 건강하게 자라게 네, 네. 해서 소비자들한테는 가격은 떨어지게 하는 중간 마진을 좀 없애고 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맞는데 예, 예. 이게 무조건 많으면 숫자 줄이는 그냥 그러니까요. 암소 없애고 뭐 검찰식 사고 방식이죠. 그래 네. 진짜 검찰식 많아? 방식이야. 좀 속가네. 맞아. 그 왜 통에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응. 좀 튀어나오면 잘라. 잘라. 뭐 그런 거 방식 그렇지. 있잖아요. 이렇게. 야, 이건 정말 너무하네. 근데 하여튼 오늘 이야기에 좀 귀에 제일 꽂힌 건 마늘소가 예. 맛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저 성수 전방에 오시면 맞다. 미출산 한우가 있습니다. 그거 암소인데 맛있더라고요. 출산을 안 하는 암소. 예. 예, 바로 지금 정부가 지금 14만 마리 도축하겠다는 네. 그 암소들이 되게 미출산 암소로 이렇게 제공되는 총작가 TV에서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네, 이 드셔 보시면 이 한우가 이런 맛이 그 나요.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툭불 한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정말 맛있겠네요. 네. 자, 저희가 5만이 넘으면 네. 저희가 소로 네. 회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5만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저희 소 좀 먹여주세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나가요. 톱 3위. 5. 3위 보여주시죠. 오빠 나가요. 예. 이승기가 불러온 한동훈 나비 효과. 야,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 이야기의 좀 핵심적인 얘기가 될 수도 핵심이시죠. 있습니다. 예. 이승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배우이자 또 가수인 이승기 씨인데 이분하고 한동훈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법무부 장관하고. 일단 앞부분은 이게 연예 뉴스에 가까우니까 제가 네, 좀 설명드리고 형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뒷부분의 주가 조작 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 청장님이 네네. 자 이승기라는 배우가 최근에 네. 그렇게 소속사하고 분쟁이 있었잖아요. 소속사한테 분쟁이 있으면 되게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저 사람한테 배우자 감이 생기는구나.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독립할 생각을 합니다. 아. 독립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던 내 출연료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이런 그렇지. 그래. 이런 것들을 맞아. 신경 쓰게 돼요. 맞아. 아니 솔직히 뭐 우리 전에 개그맨 누구예요? 그분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만 만나면 부모가 쫓아내고 알고 봤더니 형이 자기의 그 돈을 갖고 박수홍 씨 네. 형이 자기 돈 갖고 마음대로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내한테로 날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승기 씨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누가 숨어 있을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분이 나타나서 이제 결혼 신고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다인이라는 사람인데 네네. 배우로서 또 꽤 그래도 알려져 있는 배우인데 네네. 문제는 이 이다인 씨의 엄마가 견미리 씨야. 어허. 근데 그 견미리 씨의 남편이 누구였느냐? 어허. 그 유명한 주가 조작 사건을 했던 어허. 그리고 그 수익은 어딘가 은닉이 됐다고 했는데 주로 견미리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추정이 그 사건이야. 되는. 예. 그래서 이승기 때문에 견미리 남편의 주가 조작 사건이 다시금 모든 사람들에게 나왔다. 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어허. 이 사건에 한동훈의 장인이 관련이 됐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띠로리 띠로리. 진영구.
진영구. 그 검찰 쪽에서도 아주 유명한 유명한 검찰이었어요. 분이죠. 예. 아들은 성추행, 성폭행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한동훈이 만든 법이 예. 아들을 위한 법. 예. 그러니까 천함을 위한 법이라 예.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다 두루두루 나오게 됐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우리 총장님이 이제 또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승기가 갑자기 한동훈으로 연결되는데 지금 보니까 진영구가 있었는 거죠. 네. 진영구하고는 한동훈하고는 장인과 사위 관계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영구 씨가 이제 그럼 왜 여기 등장을 했냐? 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그 보타바이오의 그 사회이사로 주가 조작을 할 때 그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 씨가 그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돼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은 구속도 됐다가 맞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제 지금 뭐 갔는데 이상하게 풀려나요. 2심 때 풀려났더라고요. 예. 왜? 2심에서 무죄로.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회사의 사회이사가 진영구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기 씨, 그러니까 한동훈 씨의 그 장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보타바이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 그 14년부터 1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주가 조작 사건에만 또 관련되는 또 일에 관련이 돼요. 무슨 일이냐면은 2007년도 2007, 8년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거쳐서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보이저는 저게 보타바이오의 주가 조작이고 저거는 이제 견미리 씨 남편이 했던 그 주가 조작의 그 회사였고요. 3,300원을 14,800원까지 끌어올리는 신의 능력이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3개월 만에. 뭐 도이치모터스하고도 살짝 비슷한 곡선이고. 도이치모터스도 한 2,000, 3,000원대 3,000원에 사서 뭐 3,300원에 때려줬으면 한때.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11,000원 뭐 올라가잖아.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한국 타이어하고도 비슷하네. 한국 타이어도 다 비슷합니다. 그 시점에 고건조 올리는 게 제일 좋은 패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패턴들이 비슷한데 어쨌든 그런 그 주가 조작을 하면서 이제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견미리 씨 남편과 이 진영구라고 하는 한동훈의 장인이 그 회사의 같은 이사로 등재됐고 이 사람이 문제되기 직전에 한동훈의 장인인 그 진영구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만두게 돼요.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 사태입니다. 어떻게 알고 그만두는지 몰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2016년 수사가 들어올 줄 알고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7월 27일 날 사임을 했는데 그 일주일 후에 수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보타바이오가. 저때 한동훈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국정농단 사건 들어가기 전에 그 댓글 뭐예요? 그 2016년에 저 7월 어린에 그 반부패 그때 이 팀장인가 하고 있어요. 근데 반부패부가 어디냐? 저런 거 수사하는데요. 그렇죠. 한동훈이 저런 거 수사하던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게 또 시작이 장인이 일주일 전에 그 사임을 합니다. 자, 근데 요 패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사의 밝은 분이고 정덕이다.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회사가 또 하나 있을 거야. 어딜까? 쌍방울입니다. 쌍방울도 무려 거기는 한 명이 아니야. 9명이 검찰 출신이야. 그 사회이사들이 9명이나 있다가 쌍방울에 수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남석을 비롯해가지고 다 줄줄이 그만. 줄줄이. 그 안에 내용을 다 이남석한테 보고를 했다고 보는 게 이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보타바이오 전에 그 진영구 검사가 또 낀 게 그 역사를 좀 올라간다면 그 뉴월코프라고 그런 주가가 또 있다면서요. 그 진영구 씨는 그 2007년도 8년도 아까 뉴월코프라는 사건이 그 주가 조작 엄청난 주가 조작 이거는 뭐냐면은 해조류 아까 그 보타바이오는 해조류를 이용해서 치매를 완화시킨다라는 그런 약을 그 테마로 이제 테마주를 만들었던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유월코프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을 그 쿠웨이트에다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그 쿠웨이트 투자한다고 해가 그 돈을 밖으로 갔다가 그걸 다시 자기들 주식을 사올린 주가 조작에 사용한 검은머리 외국인 세워놓고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그게 그때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재벌
그 2세들 4세들까지 맞아요. 재벌 4세. 다 관련됐던 거예요. 그게 요게 또 박근혜의 중동분과 맞물렸던 그 사건인가요? 예, 그 당시 박근혜 때라기보다는 이명박 때. 아유, 이명박 때도 그런 비슷한 중동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명박 때 뭐였냐면 그 왜 황제 테니스라고 응. 들어보셨나요? 황제 아이고 그렇죠. 황제 테니스장 전체를 전세해가지고 그렇죠. 서울시 테니스협회 회장하던 어. 선병석인가 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네, 네. 그 선병석이라는 자가 테니스협회 회장을 했는데 그 테니스장을 다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명박하고 테니스를 쳤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의리의리하네. 그건 또 별거 아니고 네. 그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네. 그 유월코프라는 회사를 유월코프? 만들었는데 예. 거기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어허. 두산의 박중원이라고 하는 박중원이 두산 4세 재벌 4세. 사세벌. 예. 그다음에 전에 그 노신영 그 총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신영 아니요. 총리. 노신영 예, 지분이 유명한 없습니다. 분이시죠. 예, 있어요. 그분의 삼남인 사람이 거기에 또 관여를 하고 오. 각 재벌들 아들을 거기에 등장시키면은 이거 뭔가 있지. 돈이 저거 있어서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모집했구나. 근데 그걸 투자를 하면서 주가 조작을 하는데 네, 네. 여기에 이제 이 지금부터- 노신영이란 분이 롯데랑 또 관련돼 있는 그분이죠. 이분은 이제 현대, 삼성 다 관련 어, 자식들을 예, 다 관련 그 예. 혼인을 그렇게 맺고 하여튼 혼맥이 너무 좋은 분이야. 이 노신영 그분은 대단하신 이제 분이네, 또. 그 행시 출신 선배인데 그래 국무총리까지 했고 네네. 국정원장도 하고 뭐 맞아요. 아니 외교부 장관도 하고 나라가는 아주 새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떨어뜨리네. 18대 외무부 장관, 18대 국무총리. 어. 그러니까 원조 전두환 부역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갑자기 확 떨어지네요. 근데 노신영 국무총리. 예. 근데 그 삼남도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분도요. 그분의 아드님도 그래서 처벌까지 받아요. 오. 물론 집행유예로 지금 이 사진 이분이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얼핏 보면 전두환 비슷하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예. 지금부터가 이제 심각한데 갑자기 이게 이승기가 쌓아올린 공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뉴월코프에서 이제 6월코프가 두산 4세까지 갔습니다. 지금. 근데 그 선병석이 대신에 뉴월코프의 사장이 누구였냐면은 어허.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이 사장이라고 하는데 바지 사장이라는 거지. 오. 그러니까 바지야. 그때 당시에 나이가 30대다 29세인가 그랬대요. 그런 애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다고요? 그런 친구를? 와. 그거야 날 바지라고 부른 게. 나 바지 아니에요. 바지 안에 뭐 있는지 봤어? 사람들 그냥. 그런데 5분만 보여주세요. 이때 등장하는 이 친구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그 이름도 유명한 양재택. 양재택.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선배님이 이름을 자꾸 뭘 양재택하고 저 우리 한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좀 가려서 오세요. 지금. 아니 지금까지 한 성대모사 중에 가장 그 치정극에 어울리는 성대모사였어요. 치정극에 딱 맞는 성대모사. 와. 야, 그런데 감정 몰입이 되네. 그러니까 몰입이 돼 있어. 그 6월 코프의 감사로 또 이 진형구 씨가 등장을 합니다. 야 여기에 또 와. 여기 다 몰려 있네. 그러게 여기 다 몰려 있네. 폭탄 하나. 그러면은 이게 2011년도란 말이에요. 네, 2011년. 2011년도에 이 친구가 감옥에 처음에는 5년이 선고가 됐는데 아까 그 2심에 가서 7년으로 줄어들고 올라갔어. 나이트클럽 사장이 올라갔어. 근데 1심에서는 양재택이가 변호를 했단 말이지. 근데 2심에 가서 양재택이가 손을 떼는 시점이 누구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그때 진짜? 2011년이 원년 때야. 그러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있고 그거를 갖다 금감원이 또 털려고 하니까 갑자기 예? 이 두 분이 조금 있다 결혼을 하셔. 그때 동거를 갖다가 그 2010년 말에 동거를 하기 시작하고. 네네네. 야 이거 이런 흥미진진한 일이 펼쳐질 때야. 이 이야기가 정말 이게 그 MBC에서 이 그 스트레이트라는 데서 이걸 보도를 해요. 이미 했었고요. 170회인가 그럴 거야 아마 MBC 스트레이트. 근데 이 웨이터가 감옥에 있다가 외조모의 외조모 상이 안 보내주거든 원래. 조모도 아니고 외조모. 외조모 상에 간다고 해서 특효를 받아가지고 갔다가 도망을 가버려. 그러니까 휴가를 특별히 내줬는데 나갔다가 안 돌아와. 도주해서 9년 동안 잡지를 않아. 9년 동안 어떻게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신창원이네 거의 신창원 이 정도면. 아니 그러고 나중에 지발로 나중에 돌아와서 자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예. 저 조영훈이라는 친구가 예. 나 그 검사가 한 200몇 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그러니까 감옥에 완전히 이거는 답답할 거니까 너 나와가지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 수준이란 말이에요. 황제 수감이라고 봅니다. 야. 검사실에 가가지고 예. 시원한 에어컨 나온 데서 오. 뭐 초밥도 먹고 네네.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2011년 무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야. 그런데 거기서 더 웃기는 거는 어. 그 스트레이트에서 보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 도이치모터스를 사라고 했다고 하는 그 주변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그 검사실에서 검사 거기서 와 진짜요? 아니, 검사실뿐만 아니 아니라 그 동료 수감자들을 수감자들 만나면 이 조영훈이라는 사람이 응. 야 도이치모터스를 사라고 2011년에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와 대단하네 이분. 그런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2시에 때려요 팔만 주. 그런데 영훈이랑 때려요 8번 이런 거. 그때 그 6월 코프에 네. 있던 감사하던 진형구하고 네네네. 한동훈은 한동훈의 그 장인 사이가. 네. 그러면 실제 그 29세짜리 그 조영훈 네. 웨이터가 실제 주인일 수 없잖아요. 예. 그 6월 코프에서 만들어진 세계 회사에다 다시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취하는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진영구가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의심스럽죠. 거의 진영구 회사가 아니냐. 대장동이 박용수 거 있듯이. 네네네. 이거 진영구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그런 이제 의심이 가는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진영구하고 또 이 조영훈하고 나중에 소송까지 또 소송까지. 벌어져요.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빼박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소송까지 왔으면 빼박이야. 내 돈이라면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 돈이 누구 거였는지가 이 웨이터가 네. 실제 전주가 뒤에 있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전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도이치모터스를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그렇죠. 그러면 전주가 혹시 300번 카톡하셨던 그분 아니야?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는 서민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구속영장이 나오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가 조작은 명신, 경력 조작도 명신. 야 이러다가 형 모든 아이스크림 이름으로 그거 하려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신이 누구야? 제 친구요. 이 6월 코프에 등장한 인물이 심상치 않잖아요. 네. 양재택이 등장하고 그렇죠, 양재택 씨. 도이치모터스가 등장하고 그 이름 들어놓죠. 진영구가 들어오죠. 등장하는데 네. 그 사위는 한동훈이야. 거기다 2011년은 화려하네. 하필이면 금감원에서 도이치모터스를 막 내사하던데. 네. 덮어주고. 야 그러다 이거 화려하네 화려해. 2012년 3월 11일에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덮여요.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덮여요. 이게 이 모든 게. 예. 야. 금감원 원장도 풀려나요. 뭐 하는 지랄들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야. 그 단순한 이 6월 코프 사건이 그러고 말았는데 네네. 지금 다시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요.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그 재밌다. 도망을 가가지고 9년 동안 도망가 있는데 예. 뭐 포항 어디라고 해요. 네. 근데 그쪽에 가 있는데 좋은 데로 가 있었는데. 도망가 가지고 잡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검찰이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못 잡을 사람들이 뭐 누가 카드 한 있어요. 번만 긁어도 뭐 이 사람 이름으로 뭘 하면 다 뜰 거 아닙니까 경찰이. CCTV 같은 거 얼마나 그렇죠. 많아. 엄청 많잖아요. 일부러 안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그렇죠. 검찰의 비호 없이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형어선 타지 않는 한 다 잡는다. 그렇죠. 국내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출국도 안 될 텐데. 어. 특별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으니까 그때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검찰이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검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범죄 집단이네. 그냥. 예.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그냥 범죄 집단이야. 얘네들이 조폭이야 사실은. 그래서 6월 코프 이거를 봐야 되고 네네. 그 이제 저 오늘 이승기가 쏘올린 공으로 이제 그 중간에 매개가 되는 그 진형구 씨는 예, 또 예. 이분이 또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폭탄주의 원조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폭탄주의 원조에다가 네. 또 원조가 많은데 이분이 예. 그 이분이 또 그 조폐공사. 예, 조폐공사를 그 당시 조폐공사의 그 파업 유도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 뭐 말씀하셔가지고 깜빵 갔다고 치지 않았나요? 그것 때문에. 그 이제 이 파업 유도사 깜빵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업 유도사건 이 조폐공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막 IMF가 끝나고 네네. 그 무렵이었어요. 네. 98년도 9년도 네. 그 무렵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내가 그때 청와대 막 그 들어갔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 안 있다 그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술자리에서 이 폭탄주를 워낙 그 폭탄주의 뭐 원조라고 할 정도로 대가였어요. 아 그걸- 직접. 그왜 폭탄주를 마시느냐 하는 유명한 말을 했죠. 어. 아 술이 너무 독해가지고 맥주를 섞어 마셔야 술이 약해진다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 그렇게 직접 들으셨어요? 이분의 폭탄주는 양폭입니다. 소포가 아닙니다. 아 양주하고 타는. 그러니까 아. 양주 폭탄이 이제 양주가 세니까 어. 그걸 순화시키려고? 순화시키려고 폭탄주를 말았다고 한 그 말을 하신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야 이분이. 업계에서 뭐 야 역시 에이스시네 근데 에이스. 제 미식가 입장에서 보면은 미친 소리죠. 이게. 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양주가 이게 어떤 음식인데 형 위스키 이거를 갖다가-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당연히 네. 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네. 그 맛을 몰라. 그러니까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네. 그럼 뭐예요? 그 어떤 게? 지가 지 돈 내고 먹는다면 절대로 이렇게 못 먹어. 아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 특히 뭐 싱글 몰트 위스키나 이런 것들은 음. 각자의 맛과 향이 있는데 네네. 어?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야. 음. 빨리 처먹고 취하고 어딜 가겠지. 아하.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맥주가 이제 몸에 흡수가 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취하죠. 빨리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 미화해서 설명하고 파업 유도 사건도 그거예요. 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공공기관들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해놓고 그래야지 구조조정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그 파업 유도를 한 거지. 네네. 파업을 했는 걸 그걸로 해서 때려잡으려고. 그래서 노조 그 간부들을 갖다 전부 데려잡고. 예,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지금 유명한 주가조작 사건 두 군데 다 군데 다 그분이 있어. 관여돼 있고 예. 그래서 유월코프를 이 보타바이오는 뭐 견미리 씨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네, 네. 이 유월코프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건들 이 등장하는 인물만 보면 누구를 좋겠네요. 연상하게 하는 그렇죠. 거 나오잖아요. 예, 이게. 예. 전주가 누구냐? 예. 주가 조작은 명신, 경력 조작도 명신. 신명나네. 여기에 대해서 애드립을 준비할 수가 없다. 자 여기 봐봐 신명나네 하시잖아. 신명나네 하시니까요. 지금 도대체 아니 예능 작가가 안 총장님보다 못하면 아니 어떡하는 형, 거야? 제가 재미없어 갑자기 넌 다큐 작가야. 이러고. 갑자기 예능 작가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요즘 예능 프로도 안 하는데. 요즘 안 해? 예, 요즘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왜 그런지 하여튼 알겠어. 저는 시사가 좋아요. 그렇게 좋더라. 아 그랬구나. 예. 예. 그래도 준비해 왔잖아요. 이렇게 대본 다. 아 좋았어. 예, 예, 요 오늘. 코너는 좀 재밌다. 재밌죠, 형님. 나가요? 나가요. 네. 나가수를 패러디한 것 같은데. 아 나가서 좋습니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 얘기는 나중에 한번 또 일타 강사 저희들 월요일 또 자랑하는 코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일타 될것 강사 때 또 한번 또 예, 쫙 그래요. 달아주시면은 그 또 재밌지 전에 않을까. 살짝 뭐 민생경제에서 푸셔도 되죠. 리월코프를. 아, 이 형 또 글로. 야, 이 형. 뭐 먹을 거다 싶으면은 뭐든지 성수대로로 가져가요. 예. 월요일 날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성수대로에서 한번 풀고 월요일 날 또 한번 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처음 시작하는 코너인데 반응이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나가요. 네. 톱5 이번엔 2위 한번 보겠습니다. 2위 뭐 보여주시죠. 3위가 너무 많이 적했나? 아유 재밌었는데요. 뭐 예, 괜찮습니다. 자 2위는 총 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둘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 민중단체 활동가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이러면 총 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듣기에. 미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국정원 측에서는 총 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둘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봄바람 얘기를 비바이든 아니 어떻게 총 쏠 수 있다가 정둘 수 이게 말이 됩니까?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요즘은 이제 뭐든지 뭐 잘못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요. 없겠어요. 전부 다 그냥 근데 번복하면 되니까.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정원 그 요원이 조사관실에서 나 너랑 정둘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뉘앙스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 아 이러면 총 쏠 수 있어요. 어? 이거하고. 이건데 네.
아 이거 이러면 정될 수 있어요. 이게 뭐 이상하다. 아 뭐래도 안 맞아 이게 이상하잖아. 근데 총 쓸 수 있다는 빨리 진술 거부권을 계속하고 있으니 짜증이 나니까 자꾸 이러면 우리 총 쓸 수 있어? 뭐 이러면 뭔가 맞잖아요. 혹시 총을 건으로 잘못한 거 아닐까? 건들 수 있어? 이렇게. 건들 수 있다. 널 건들 수 있다. 야.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네. 진짜. 건들 수 있다가 낫겠다. 아니 정들 수 있다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아무리 봐도. 개나 소나 다 바이든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국정원 사실은 대공 수사권이 지금 네. 그 경찰로 다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게 유예 기간 동안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넘어가는 거 뭐 마음대로 그냥 짓거리고 마는 것 같은 아,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요 타임에서 저는 근데 그게 생각났어요. 지금 이렇게 바이든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그런 네네. 일들이 벌어지고 네네. 있는 가운데 음. 김기현이 바이든 했다. 맞아 김기훈. 이번에. 김기현이 나와가지고 천안함 후보한테 예. 바이든이 뭐라고 들립니까? 그러니까 전화하면 그걸 또 댓글 받았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바이든이라고 들어야지 날리면이라고 듣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한 예,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 안 될 사람이네. MBC 같은 사람이야. 좌빨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옆에서 다들 오. 이 바이든이 다 있나? 그렇지. 완전히 이거 이상해졌지. 바이든이 다 있나? 김기현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 아무래도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전 어쩐지 내분 밀정 아닐까요? 두상이 제 과더라고요. 아니 1차 토론에서는 이러다가 탄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파이팅! 괜찮네. 예. 괜찮아요, 하여튼 김기현님. 김기현이 괜찮아요.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까짓 거 좀 철로 좀 휠 수도 있지. 뭐 자기 집 쪽으로 철로가 휘어갔겠지 자동으로. 여름에 더워서 이제 휘었겠죠. 예, 김기현님을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 가요 톱 5죠. 5 1위 보겠습니다. 두두마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자, 문정부 청인사 성남공항 통해 달러 뭉치 북으로 나갔다라고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이걸 보도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헛소리지? 이게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쓴 예, 거예요. 논설위원이 쓴 거예요. 우리 어제 그 방송한 그 금괴 사건, 네. 예. 그 리차드 롤리스가 미국서 리차드- 그 장비까지 들여와가지고 롤리스, 로리스죠. 로리스. 법이 없다는 법이 거예요. 없다. 로리스. 무법천지.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한번 그 보여드리면 사진 11번 예. 한번 주시겠어요? 요게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네. 대북 송금이 한 푼도 없었을까? 그냥 말 그대로 소설이에요. 이와 소설. 관련 필자는 주목할 만한 말을 들었다. 말을 들었습니다.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이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자기 뇌에서 나온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면은 우익 유튜버가 떠든 얘기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가로 닫고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공항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관세청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한도를 넘긴 달러 뭉치가 아무런 제지 없이 북측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뭐 대한뉴스 같네요. 대한뉴스. 대한뉴스는 그래도 보내졌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뉴스니까. 하셨습니다. 네. 뭐 이거네요. 그런데 얘는 뉴스를 쓴답시고 완전히 소설이에요. 자기 소설. 저 우익 유튜버의 썰을 쓴 겁니다. 썰을. 저 기자는 이름을 밝혀야 되는 것 같은데. 장세정. 장세정이라고 논설위원이에요. 논설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런 선수들이 정말 우파들 중에서도 아마 욕을 저 동의한 사람이 있겠어요? 저런 식으로 쓰면. 이건 너무하다. 말도 안 진짜 된다. 수습 기자도 이런 식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 윤건영 쓰는 의원도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요 이거는 수석 기자도 이렇게 기사 못 쓴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거? 뭐가 지가 있는 본 거야? 것도 아니고 들었다는 것도 지금 그것도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야. 난 네. 누군지 알겠어. 그 유튜버일 거야 아마. 그 어. 유튜버 있다가 강서구청장 된 사람. 그 잠깐만. 정도의 망상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고. 우리 구 쪽이잖아. 아니 거기서 개를 뽑았단 말이야? 형, 전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 어쩐지 순간 조금만 이 생각이 들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소설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작가로서 저한테 와서 또 배워야 합니다. 어미준 이후로 또 배울 사람이 생겼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주인공은 한 명은 있어야죠. 그렇죠.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을 누구로 하냐고. 이거 강성구청. 정말 하나만한 소리를 예. 하는 거고 그러면 책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근데 엄청난- 얼마나 하는 거요? 그 관련된 서적을 싣고 왔다는 거죠. 예. 난 이런 얘기 지금 비행- 당장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내일 철컹철컹 돼 있겠지. 그렇잖아. 그렇죠. 형은 철컹철컹이겠지. 경제 용화대에 근무하는 한 사람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각 잡고 뭔가. 북한과 지금 이산가족 상담 성사를 위해서 성남공항에서 금괴를 실어 날랐다는 소식입니다. 야 이거 쇼츠를 만들어. 이것만 쇼츠를 만들어. 이거 막 뿌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얘기를 가지고 아니 심지어는 지금 극우들 중에서 또 이런 얘기하고 있어. 뭐 원중과 어디로 튀었대 이재명 대표가. 이거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지들끼리 그냥 야, 나 웃긴 원중을 놈들이. 달랐다며. 그래서 네. 지금 서울에 없다며 이러고 야, 방송을 하고 있어. 미친 놈들이네. 얘기. 야 이거 그나마 말이라도 돼야 가짜 뉴스 아니, 뭐 상대라도 해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진짜 그럴 수 있겠네. 네.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그게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원주로 소리. 튀었다는 분이 최고위원회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이게 그래도 우익들한테 통하는구나. 네. 내가 그 리차드 로리스가 예. 미국에서 장비까지 들어와가지고 관계 탐지를 했다고 하길래 네. 그래도 그걸 믿으니까 그래도 그런 길까지 벌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정말 실체도 없는 그런 확실하게 없다는 거는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네. 그렇죠. 그런 근데 밝혀졌다는 것도 얘기 안 하잖아.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죠. 네. 아직도 그걸 떠드는 분들이 있다니까. 2007년에 밝혀졌어. 금괴, 야 진짜 금괴 없어. 아유.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 금괴.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이미 주목받을 정치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걸 견제하려고 했던 혹은 노무현을 그렇게 엮어가지고 어떻게 날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네네. 바이든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작전이 있었고 네네. 그 작전에 이 무법천지인 아저씨가 CIA 출신이 와가지고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결백을 확인시켜주고 그렇죠. 그런 결과가 갔던 되죠. 거죠. 하여튼 이제 저희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또 중점적인 이야기를 또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기 전에 또 우리 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동훈님 슈퍼챗 20만 원 감사하고요. 한동훈 장인어른 50만 원 감사합니다. 보고 계신다고 좀 느껴요. 그냥 저희들 얘기할 때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떠는구나. 형 가끔 입술을 떨고 하루하루가 불안해. 하루하루가 불안해. 너무 무서워. 야. 하지만 민주화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살이 안 빠져 떠는데. 닭살만 돋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오늘 좀 얘기 중에 아마 뭐 많은 다른 매체에서도 또 얘기는 이미 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예. 야,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참 대통령이 이제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물론 아니 재가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참으로 비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서 행정 절차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뭐 그냥 우리는 형식적인 행정 절차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네. 근데 행정 절차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할 수도 있죠. 네. 그것도 행정 절차예요. 예. 야. 반려는 왜 안 했어요? 그냥 우리는 행정 절차에서 절차입니다. 정해진 행정 절차대로 진행한 것일 뿐입니다. 예. 그냥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해 주세요. 이거잖아. 야 그러면 그 자리에만 너를 왜 두니? AI를 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만이라도 차라리 마지막에 그때 뭐요? 그때 나왔던 AI 윤석열이 낫지 않을까? 그때 이렇게 뭐 혼자서 막 여러분 여성가족부 이거요? 걔가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그 친구는 대화라도 되지.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하지. 이럴 때 챗 GPT를 챗 GPT. 앞으로 대통령을 아직 챗 GPT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적어도 이런 나쁜 짓은 안 할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 친구 대답도 잘하고 막 소설도 그러니까요. 써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맡겨놓고 자기는 술 마시러 다니면 되잖아. 그렇지. 맞아. 하여튼 그래서 이 재가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과연
체포동의안이 27일이죠. 지금 네. 현재 그게 이제 통과가 될 건지 어떨 건지 하는데 이제 사진 13번을 주시면은 이제 언론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28명의 그러니까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소설도 여러 가지 써주고 있어요. 마치 이런 쪽으로 밑그림을 그려주듯이. 근데 두 분은 뭐 당연히 물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야 무조건 이거 통과 이번에 해라. 체포 동의해가지고 일단은 맞서 싸우게 해라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힘당에서는 어떻게 자기들이 다 막아봤자 어쨌든 민주당을 그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기각될 걸로 네. 지금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 참석해라 네. 독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거는 어차피 기각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다만 이제 앞으로 있는 특검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패스트 트랙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어차피 180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177명인데 저기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이 더 필요한데 맞아. 그 우리가 하락하면은 정의당을 만약에 저렇게 묶어 놓으면은 정의당이 저쪽 편이라고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180석을 가져올 수가 없는 없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의당에서 3명이 나오거나 아니면 국힘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또 태세전환당인가 저기 한 명은 도저히 올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조용은 끝났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 그냥 뭐, 준비 작업으로. 그 대선 직후에 전화했던 것만 갖고 안 되니까 그런 또 단도리를 갖다 또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대선거구제로 이제 완전히 딜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때 말씀하신 그거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표단 속에 그 지금 이제 사전 정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다 가도 28명까지 가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기각을 안 지키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럼 만약 그래 된다 하면은 민주당이 아마 박살나죠. 끝나는 거야. 다음 선거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죠. 가만히 있지 않죠 또 국민들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래서 얘네들이 쓰고 있는 게 이제 표를 갖다 단속하는 방법도 쓰지만 두 가지 방법을 또 쓰고 있다는 거. 우선 첫 번째가 뭐냐? 나가서 계속 이탈표가 나오면은 니네들 깨진다. 이탈표 나주면 니네들 깨진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근식이 속내를 드러냈는데 161표 아래가 나올 거래. 무슨 근거로요? 근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161표 아래가 나올 거래. 근데 161 아래가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민주당 내에서 8표 이상이 그렇지. 이탈했다. 수박이 있다. 그런데 무소속을 생각하면 무소속이라는 데가 어떤 분이냐면 민영배, 윤미향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민주당 같아요. 더 민주당 같네. 양양자가 하나 있긴 한데 양양자를 제외하면 뭐 양양자 그래서 오히려 무소속에서 6이 될 수도 있지. 양양자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제외하면은 실제로는 그 161석이 된다는 것은 10석 이상의 10명 이상의 민주당 뭐랄까 저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라면은 얘네들을 견인시켰을 때 얘네들을 갖다 끌어와가지고 국민의힘으로 끌어왔을 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과반이 위태위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나리오 다 짜놓고 지금 160일 이하만 되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지금 이제 이건 일종의 호출 신호거든요. 야, 니들 이제 커밍아웃해 이런 건데 커밍아웃 했다 난 죽어 그러면서 이제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완승하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비해서 또 플랜 B를 만들어놔. 얘네들 플랜 하여튼 얘네들 플랜 잘 만들어요. 그 플랜 B가 뭔지 알아요? 어떤 거예요? 영장 실질 심사 받아라. 영장 실질. 그런 식으로 또 계속 부결은 100%고 이렇게 오히려 수박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일수록 나 부결 인증샷 찍었어. 나 부결이다. 이럴 가능성이 더 높거든.
그러니까 예. 저번에 그 민주당 그 규탄 집회 때 네네네네. 윤영찬 이원욱이 나와서 사진 맞아요. 인증샷 찍고 맞아요. 막 올렸잖아요. 맞아요. 페북에 맞아요. 제일 먼저 올렸어 걔네들이. 예, 맞습니다. 이거 뭐 기억납니다. 서른도 그렇고 예, 예. 그게 왜냐? 나는 꼭 아니야. 나와서 출석 체크 맞아. 이런 걸 얼굴 표정 해야지 찍으려고. 공천에서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속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자꾸 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이재명답게 이재명 편드는 거지. 편드는 것처럼 내가 이재명이라면요 이재명답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자기가 청하는 거예요. 국회에 부담 주지 말고 민주당에 부담 주지 말고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나라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난 그렇게 안 할 건데. 하는 놈이 병신. 그러니까 왜 그러지? 죄송합니다. 네. 예, 노딱이네요. 형 왜 남의 방송 하는 정장님한테. 하여튼 근데 영장 실질 심사 말씀하시니까 누가 또, 떠오르죠? 예, 더 탐사가 내일 또 예. 그게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우리 민주진영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형 스피커 중 하나인데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제가 먼저 예.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고 예.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긍정적인 얘기를. 네네. 뭐 긍부정이 다 있습니다. 네, 긍부정 다 어쨌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속영장을 꼼꼼히 구해서 원본을 살펴봤어요. 네네. 살펴봤는데 이건 이제 뒤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범죄는 무조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범죄는 가면 무조건 무죄예요. 무죄가 안 나오면은 판사가 아마 기록에 남을 겁니다. 야 이런 사건을 갖고 유죄를 준 새끼가 있어? 어허. 이러면서 나중에 로펌에서 맨날 공부하면서 야 이 새끼는 너무하지 않니? 역사에 남는 이런 거야. 식으로 남을 맞아. 그런 판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무죄는 나올 건데 문제는 구속까지 시키는 게 목적이야 얘네들은. 그렇지. 꼬리니 목적이지 절대로 그 재판에서 몇 년 나오고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그 무죄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법 왜곡죄를 갖다 적용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나중에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검사를 갖고 뭐 좌천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 안 하잖아. 네네.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꼬린을 시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근데 꼬린을 위한 이 폭탄들을 숨겨놨어. 근데 그 폭탄이 여러분 중요하세요. 제대로 들으세요. 영장 실질 심사는 재판이 아닙니다. 영장 요건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영장 발부해 주는 겁니다. 네네. 구속 잡아와라. 첫 번째 폭탄이 뭐냐? 첫 번째 폭탄. 이 폭탄은 바로 말 맞추기 은폐 조작 폭탄입니다. 이걸 어떤 식에 걸어놨냐면 기자들이니까 단톡방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단톡방에서 소통하다가 방을 폭파했어. 이게 증거인멸 시도라는 거야. 뭐야 그게? 그게 증거인멸 시도래 진짜. 아니 뭐 만들어졌다가 다 기자들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냥 폭파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이유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무조건 갖다 붙이면 되니까.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면서 확인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어. 영장 실질 심사에 판사가 직접 그거를 꼼꼼히 보는 시간 기껏해야 3시간 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3시간 동안 그걸 다 어떻게 봐.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뭐 갖다가 그럴 수도 있지. 보지 말라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149장을 갖다가 때려 넣는 거야 거기다가. 첨부 자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180장을 넣는 거야. 읽지 말라고. 읽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49장을 집어넣으면서 네. 거기다가 밑줄 쫙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데를 표시해놓고 네. PPT로 이제 그런 것만 보여줄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방이 있었는데 포렌식 해봤는데 방이 없어졌어요. 폭파시켰어. 증거인멸입니다.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야. 이걸 하나 꽂아놨어요. 이전에는 못 봤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첼리스트도 사실상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인데 이번에 만약에 판사가 여성이라면 여성한테는 엄청나게 먹힐 수 있는 건 뭐라고 되냐면 이 첼리스트를 겁박하고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이제 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사실상 계속 연락을 하고 이거 스토킹이랑 비슷하다. 이거. 그래서 원하지 않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협박을 하는데 뭘로 협박했느냐? 이세창과의 관계 같은 걸 폭로하기 위해서 협박을 했다. 이런 식이야. 근데 그거를 먼저 폭로한 게 어디예요? 조선일보가 폭로했잖아. 조선일보잖아. 근데 조선일보가 폭로해 놓고 자 요런 것들을 폭로하려고 더 탐사가 그랬다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구속영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 이거 만약에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제일 붕괴할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미 성향이 있는 판사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장 심사하는 판사가 네네.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명이 여성이거든. 그리고 이전에 무죄를 줬던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 기각을 줬던 분은 배제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남자 그렇죠. 김세영이라는 사람. 근데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이 뭐냐면 이게 또 신박한 건데요. 지금 그 이분들이 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를. 그게 뭐냐면 방송을 계속하는 게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방송을 해야 허위 사실인 걸 알면서도 네. 허위 사실인 걸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제 보도를 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를 혼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네. 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게 이제 그 증거인멸하고 도주, 근데 도주할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없는데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했고 그 지뢰를 3개나 이제 숨겨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정상적인 경우에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범죄는 범죄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죄가 성립이 안 되면은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죄가 성립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얘들이 구성해 놓은 그 내용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에 첫째 안 맞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은 강진구 기자와 제보자가 이모라는 그 제보자하고 둘이 공모하여 공모하여 비방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청남동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게이트에 그 윤과 한이 그 있었다는 거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모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러고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도하려고 그러지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언론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김평론가 하는 말에 내가 약간의 저거를 두고 있는 거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하면 기소를 하잖아요. 그럼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이라는 게 나온다. 그럼요. 판결문은 자기 이름이 남아요. 거기. 이름이 남고 어떤 이유 그 장황하게 이제 씁니다. 법리라고 하는 것도 거기다 법리 다 해석이 적시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심에 가서 또 다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남는데 이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잖아요. 그렇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은 그런 판결문이 장황하게 안 나와요. 그냥 뭐 구속, 뭐 불구속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 길게 쓸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두 줄 해가 딱 써가지고 구속 불구속 해버리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뭐 도주할 우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그거는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그 판사 리스크가 제일 크다. 왜냐 그래서 진짜. 이런 내용들을 잔뜩 해놔놓으면은 판사가 그래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걸 봐서 내가 그거 듣고 내가 그래 했어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1심이라도 하면은 1심 판사들은 나중에 2심 가서 자기가 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소가 된 상태에서 그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는 판사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만약에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민감한 판사가 만약에 여기에 맞는다면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된다. 여기에 그러니까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의미심장에 또 묻어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압박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이전에는 한동훈 하나였잖아요. 지금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피해자로 돼 있어요. 근데 한동훈은 이제 인사에 더 이상 관여를 못 해요. 조금 있으면 총선 날아갈 거 아니에요. 총선 나간다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번 인사에 이 한동훈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한번 이렇게 밑보여도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윤석열은 지금 탄핵되지 않는 한
그 자리에 있어서 계속 감히 내가 피해자인데 네가 영장을 기각해? 이럴 수가 있잖아. 더군다나 뒤끝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인간이 윤석열 아니에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윤석열은 삼성이 자기한테 한번 돈 전세자금 빌려준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뇌물인데 전세자금을 줬다가 그걸 갖다 도로 가져간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이재용을 갖다가 구속시키네요. 그런 뒤끝의 제왕이야 뒤끝에.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찍히는 건 두려워할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을 피해자로 떡 집어넣은 것도 굉장히 부담일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구출해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내일 어떻게 출동합니까? 저는 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수 평론가 지금 출동하시는 걸로 내일 10시에 10시인가요? 오전 10시 예. 반에 이제 예.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때가 아니고 네네. 이제 밤에 밤에 그 서초경찰서를 진짜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고 서초경찰서 둘러서 9번 돌고 네. 양각 나팔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구성 자체가 아까 그 우리 김평론가가 했는 그것 말고 또 지난번에 이미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것을 그걸 또 집어였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새로 들어간 거 그거 그 세 개가 아예 맞춤식으로 쓴 것 같아가지고 찝찝한 거야. 그게 찝찝한 거야. 그래서 근본적인 그 앞에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범죄가 없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겠냐라는 걸로 끝내는 것이 이 전략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는 믿지만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허위 사실을 애초에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첼리스트잖아요. 그 첼리스트가 말을 하는데 무슨 공모를 했어요. 쥐가 좋아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쥐가 다 떠든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 공모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애초에 범죄적 행위 자체는 첼리스트가 먼저 떠든 걸로 먼저 범죄적 행위가 진행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믿었다고 범죄입니까 그게? 그 녹취록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냥 그 저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제보자가 그냥 구두로 이렇게 했대 하고 제보해가 했다고 하면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뽀젓이 실질적인 그 제보자 목소리가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은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 것 때문에 충분히 의심을 하고 그 진실에 다가가려고 그 기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이번에 있잖아요. 진짜 골 때리는 거는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어떻게 얘기했다는 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건 없어요. 네, 그건 또 없더라고요.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그건 없어. 그럼 거기에서 한동훈과 윤석열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 그 이하 빌딩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집어넣으면 될 텐데 갑자기 TK도 사라졌어요. TK까지도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TK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그 TK에 머물러서 이렇게 술을 마셨다, 뭐 몇 명이 마셨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TK라고 하는 데에서 마셨다고 했다가 뭐 방송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이하로 바꿔서 이러면서 자기네들 말 스스로를 갖다가 뒤집었다 이런 식의 그 범죄 일람표의 기록은 있는데 경찰이 그걸 뭐 확인했다, 뭐 행적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간 걸로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만약에 저게 만약 그 받아들여진다 영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아마 극에 달할 거예요. 이 내용을 이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법과 관계없이 범죄도 안 되는 거를 증거인멸을 하려고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 그거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 사법부가 이제는 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맞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TK는요. 테이블 2개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무슨 숫자를 가졌다는 겁니까? 테이블 2개짜리인데 맞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도 없다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 소고기집 있어요, 바로. 지하에 있잖아요. 거기 지하 또. 지하에 밀실 있는 소고기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갔겠습니까? 거기 갔겠죠. 거기 지하 소고기. 제가 그걸 또 블로그 찾아가서 봤어요. 또 보셨죠? 제가 엄청나요. 비싸. 그 로드뷰를 통해서 다 보여드려서 방송하면서. 엄청 비싼데요. 자, 요쪽에 TK란 말이에요.
쭉 돌리면 여기 고깃집 맞아, 바로 있어요, 앞에 있어, 여기. 맞아. 바로 앞에. 네, 맞아. 그러면 거기서 장소를 찍으면 동일한 장소로 나오는 거야. 맞아요, 예. GPS 행적이. 자식들 말이야. 자식들. 하여튼 그 고깃집은 왜 얘기 안 하냐? 그건 뭐 오늘 회식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고기 얘기를. 한우야. GPS 기록이 옮겨가는 게 네. 보일 거 아니에요. 예.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뭐 그냥 팔만 뻗어도 거의 근데 닿을 정도예요. 이 정도는요 네. 같은 장소로 나와요. 예. 그 GPS에 저기 그게 그 아니라 범위가 있으니까. 지금 그 이하라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제법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래 그렇죠. 그쪽을 이동했는 그 GPS 기록은 다 남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시간이 10시부터 이제 사실상 폰을 끈 거 아니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이동하기 전에 꺼버렸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행적을 갖다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안 보여준다니까. 아니, 구속 요청 같은데 첨부를 하면 되잖아. 저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은 그 GPS 이동하는 걸 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거 없고. 근데 그 끈다는 거는 1시부터 3시 사이에 끌 수는 있어도 네. 그렇죠. 그쪽에 가는 거는 정상적인 건데 끌 이유가 없죠. 그게 제밍이 안 되고 그냥 네. 제밍이 돼서 꺼진 건 있을 수 있지만 제밍이 안 되는 그 사이에는 네. 기록이 남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또 에휴. 어느덧 시간이 이제 또 이렇게 됐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덧탐사 아무래도 이제 덧탐사가 지금 그렇지. 운명에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가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좀 가서 좀 많이 좀 힘 좀 넣어주시고요. 예. 저희들도 또 이렇게 많이 좀 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 진영의 어떻게 보면 최대 스피커인 덧탐사가 더 뭐 마무리가 안 되네요. 갑자기. 굳건하게 예. 든든하게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강진구 구속영장 기각을 예, 기도해 영원히 주시기 하십시오.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바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은 소고기를 먹겠습니다. 이왕이면 성수전빵. 사다 줄 줄 알았지? 에이그.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내일 물론가! 시상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8시에 만나요. 8시에 8시. 만나요. 8시잖아 아직까지. 12시에 만나요. 뭐 통장 매매. 네. 어떻게 해야 돼? 가사가 좀 생각이 안 나요.